최근에 아스날이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술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겠죠. 뭐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카가 올라간다. 뭐 이건 이제 시즌 초반부터 나왔던 전술적인 포인트였고, 여기에 더해서 아스날이 팀 전체적으로 전술적인 그런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매우 높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스날은 조직력 자체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잘 다져져 있는 팀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리버풀전만 봐도 아르테타 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워낙에 공격적인 팀이다 보니까 우리가 볼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공격해서 마무리하는 조금 더 직선적인 축구를 주문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것이 좌우 측면을 흔드는 거였습니다. 리버풀의 라인이 올라왔을 때 기본적으로 왼쪽에서는 마르티넬리, 오른쪽에서는 사카거든요. 요 두 선수의 빠른 공간 침투, 요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좌우 측면을 크게 흔들면서 이 리버풀의 뒷공간에서 좌우 측면 공간을 계속해서 노렸거든요. 여기서 좋았던 것이 뭐냐, 좌우 측면을 노릴 때 좌우 측면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매우 매우 좋죠. 공격으로 올라갈 때 여기 제주스도 있지만 웨데고르가 살짝 올라가고 자카도 올라가요. 자카를 올려 쓰는 거는 이번 시즌 아스날의 가장 중요한 전술적인 포인트죠. 이때 이제 어제 경기에서는 왼쪽에 진첸코가 못 나오니까 토미야스가 나왔는데, 토미야스가 살짝 그 진첸코의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해 주면서,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베나이트도 살짝 중앙으로 들어와 주면서 자연스럽게 자카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중앙에 리버풀의 포백이 있을 때 제주스, 자카, 웨데고르 이 세 명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리버풀이 수비가 중앙으로 모여들죠. 이때 사카가 올라가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마르티넬리가 올라가면서 좌우 측면을 동시에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뭐 강팀들이 워낙에 이러한 패턴을 자주 사용하죠. 최근에 뭐 맨시티만 봐도 뭐 왼쪽에 칸셀루, 오른쪽에 뭐 마레스, 혹은 이제 뭐 왼쪽에 포든 이렇게 두고 중앙에 이제 데브라이너, 홀란드, 여기에 대해서 뭐 베실바 이런 선수들이 또 중앙에 밀집해 있고, 예를 들면 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전방에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 혹은 히샬리송, 쓰리톱이 있고 좌우 측면에 윙백들이 높게 올라가서 좌우 측면 공간 넓게 활용하고, 이러한 패턴들을 이제 많이들 쓰고 싶어 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하다 보니까 끌려 나오면 중앙에 있는 이 세 명의 선수들에게 수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나오고, 중앙의 수비가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이 아스날의 이 세 명의 공격수에게 공간을 너무 크게 허용하는 상황이 나오고, 반대로 중앙에 밀집하면 순간적으로 왼쪽에 마르티넬리, 오른쪽에 사카, 이 선수들에게 반대로 또 공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패턴들을 어제 계속해서 아스날이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기계적으로 선수들이 볼을 빼앗는 순간 오른쪽에 사카, 왼쪽에 마르티넬리 달려간다. 앞선에 제주스, 그리고 자카, 웨데고르가 중앙에서 리버풀의 수비수들을 붙잡아준다. 이러한 움직임이 너무 물 흐르듯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스날이 리버풀 볼을 빼앗는 장면인데, 여기서 볼을 빼앗자마자 화이트가 볼을 잡아요. 아스날이 역습으로 나가는 상황이죠. 화이트가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패스를. 사카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동시에 반대편에 있는 마르티넬리가 반대편 측면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베나이트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사카가 볼을 잡죠. 동시에 반대편에는 마르티넬리가 반대편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반대편에서 볼을 잡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선수도 이미 역습에 참여를 하면서 넓게 벌려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중앙에는 제주스가 뛰어나가고, 그리고 웨데고르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버풀의 수비 입장에서는 웨데고르와 제주스가 중앙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중앙에 몰리면서 사카도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수비 입장에서는 좌우 측면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좌우 측면으로 끌려나가면 자연스럽게 중앙에 있는 제주스나 웨데고르에게 공간을 허용하게 되니까 리버풀의 수비 입장에서는 중앙에 밀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사카가 볼을 잡은 이후에 웨데고르에게 패스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다음 장면 보세요. 반대편에서 패스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중앙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반대편 측면으로 돌아뛰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결과적으로 마르티넬리가 침투에 들어오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전반전 57초 만에 나왔던 득점 장면이에요. 57초 만에. 아스날이 어제 경기에서 계획해왔던, 아르테타가 준비해온 경기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좌우 측면 공간을 빠르게 활용한다 라는 패턴이 이 아스날 선수들의 그 머릿속에 명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역습할 때마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리버풀이 코너킥을 올려주는데 여기서 파티가 앞으로 볼을 걷어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걷어낼 때 어떤 방향으로 걷어내느냐, 앞선에 마르티넬리가 왼쪽으로 뛰어가고 사카가 오른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곧바로 패스를 걷어냅니다. 그래서 볼을 걷어낼 때 이미 아스날의 선수가 뛰어나가는 위치로 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걷어냅니다. 파티가 볼을 걷어냈는데 이미 마르티넬리가 뛰어나가면서 파티가 걷어낸 볼을 역습 찬스로 만들어내는 장면이죠. 딱 요 장면만 봐도 지금 아스날의 이 조직력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우리 팀은 볼을 빼앗자마자 오른쪽에 사카, 왼쪽에 마르티넬리가 뛰는구나. 그러면 빼앗자마자 바로 그 위치로 패스를 보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조직력이 잘 갖춰졌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 장면 보시면 제주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이때 미드필더 한 명을 끌고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르티넬리가 뛰어나가니까 제주스가 마르티넬리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마르티넬리가 볼을 잡아서 측면으로 뛰는 게 아니라 이 장면에서는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스가 생각했을 때는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면 내가 이제는 마르티넬리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제주스가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들어가니까 곧바로 제주스가 측면으로 뛰어나갑니다. 원래 마르티넬리가 하던 역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주스와 마르티넬리의 역할이 바뀌어요. 이 다음 장면 보시면 마르티넬리가 중앙에 있고 제주스는 이미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뛰어나가는 선수가 이번엔 제주스고, 그래서 이제 아스날은 뛰어나가는 제주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죠. 내가 그 다른 위치에 있을 때 측면에 있던 선수가 중앙에 위치할 때가 있잖아요.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측면에 있을 때는 측면으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중앙에 있을 때는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를 위해서 선수를 중앙에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미 선수들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아스날의 지금 매우 큰 강점이다. 당연하게도 모든 팀들이 이렇게 모든 선수가 이제 전술적인 이해도가 높아서 선수들끼리 눈도 안 마주쳐도 딱딱 떨어져가는 플레이를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구현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그런 조직력이고, 근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아스날이 해내고 있다.